받지 마.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제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똑같았습니다. 명순 엄마 어머니도 아닌 딱 두 글자. 받지 마.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68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저녁을 해주겠다며 살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란 사왔어요. 하며 활짝 웃던 그 얼굴 뒤에 이런 속마음이 있었다니. 최근 들어 유난히 자주 찾아오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한순간에 이해됐습니다.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받지 마라고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명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아들이 겨우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 몫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가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녁엔 파출부로 남의 집 설거지를 했죠.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그 모든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고 낡고 오래됐지만 강남에 위치해 있고 재건축 예정이라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예쁘고 똑똑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더니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애 피곤해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문전박대를 당하는 날이 많아졌죠. 아들에게 하소연하면 엄마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이해해줘라며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저는 늘 참았습니다. 며느리 비위를 맞추려 애썼고 아들 눈치를 봤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였죠. 그렇게 몇 년을 견뎠습니다. 가슴속에 서러움이 쌓여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요즘은 부쩍 아들 내외가 자주 안부 인사를 하고 자주 방문합니다.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점심때부터 들렀습니다. 요즘 들어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곤 했죠. 어머니 오늘 저녁 제가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연 건가. 손주도 자주 데려와서 할머니 하고 달려들 때면 가슴이 뭉클했죠.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란이 떨어졌네요. 제가 금방 사올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근처 슈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 설탕도 떨어졌는데 같이 사달라고 해야지.
저는 며느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눈이 그 글자에 못 박혔습니다. 받지 마. 발신자 표시에 떠오른 그 두 글자.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명순 엄마 어머니도 아닌 받지 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내가 착각한 건가?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엔 똑같이 떴습니다. 받지 마.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저장해 둔 겁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며느리. 그 순간 며느리의 시선이 테이블 위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부재중 전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눈이 제 얼굴과 핸드폰을 번갈아 봤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못 본 걸로 생각했는지 금방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계란이랑 우유도 샀어요. 밥 금방 해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살갑고 달콤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귀에는 받지 마 그 단어만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 아들이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며느리는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하며 반찬을 계속 권했죠. 하지만 저는 그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참고 견딘 세월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받지마를 본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짚어봤죠. 며느리가 유난히 보험을 들자고 권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보험 하나 들어두세요. 처음엔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요했을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갑자기 달라진 태도.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더니 저녁도 해주고 과일도 사오고. 어머니 편찮으시면 제가 모실게요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차갑게 대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지만 저는 그저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손주도 자주 보여줬죠. 아이가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본 다른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죠. 시엄마 재건축 아파트 공략하러 간 거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그 단어들을 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보험 이야기 자주 찾아온 이유. 모든 게 제 아파트 때문이었던 겁니다. 강남 재건축 예정지라 값이 오를 게 뻔했죠. 며느리는 제가 죽거나 아파트를 넘기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그걸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험 이야기가 새삼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받지마로 저장하고 제 재산만 노리는 사람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요. 팔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여기 재건축 예정지인 거 아시죠? 지금 팔면 좀 아까운데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팔 겁니다. 최대한 빨리요.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의가 많아서 하루 이틀이면 계약 들어갈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당일 오후에 벌써 2팀이나 보러 왔고 다음날 아침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고 아들을 키운 곳이었습니다. 벽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노리던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저녁을 해주겠다며 찾아왔을 때도 태연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의 그 환한 미소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넌 아직 모르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게 이미 사라졌다는 걸.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 어릴 적 입던 옷, 유치원 때 그린 그림, 가족 사진들. 남편의 낡은 라디오도 꺼냈습니다. 고장나서 소리는 안 나지만 버릴 수가 없었던 물건이죠.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게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당한 게 억울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으며 짐을 계속 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빈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곧 떠날 겁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를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걸 잃었는지. 그로부터 사흘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녁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고기 사왔어.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집엔 이미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제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엄마 어디 가셨나?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그때 아들의 눈에 며느리 핸드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거는 순간 화면에 뜬 이름. 받지 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엄마 이름이 왜 이래? 며느리는 순간 당황해서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아, 그게
실수로 잘못 저장된 거야. 실수? 실수로 이렇게 저장해?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왜 아내가 최근 들어 갑자기 친절하게 굴었는지, 왜 자꾸 엄마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 그 집 이사 나가셨어요. 며칠 전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사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물었죠.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그냥 이사 짐 싸가시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신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죠. 그때 며느리가 실수로 내뱉었습니다. 아, 재건축 때문에 팔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재건축?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아파트 노린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핸드폰에 받지마로 저장할 만큼 시어머니가 싫으면서 요즘 친절하게 군 이유, 보험을 권유한 이유들이요. 배신감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흐르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로 나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파트 내가 팔았다. 이미 계약 끝났고 돈도 다 받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들어봐. 너희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야.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와이프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몰랐다고? 내 아내가 날 받지마로 저장한 것도 몰랐니? 며느리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어머니, 저희 정말 그런 뜻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핸드폰 이름은 제 친구가 장난으로.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난? 보험 들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권한 것도 장난이었어? 내 아파트 재건축되면 돈 번다고 친구한테 카톡 보낸 것도 장난이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내 창백해졌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파트 매매 계약서야. 내가 직접 팔았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재건축 아파트 이제 남의 거야. 며느리는 그 서류를 보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받지 마라는 이름. 딱 그대로 해줄게. 나도 이제 너희 전화 받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날 그렇게 생각했듯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기회는 없어.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젠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햇볕 잘 드는 깨끗한 곳이었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여유가 생기자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고 끊었던 동창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나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짐이 내려간 것처럼 가벼웠으니까요. 최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동창들과 함께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여전히 며느리 이름은 받지마로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